投資の戦略っていうか、やり方ってなんか変わってきますか？それは多分変わらないです。変わらないですか？それほどサプライズがあるわけじゃないんで、別にそれほどインパクトはないんですよ。ゼロ金利が解除されたとしても、その前に多分市場は織り込んじゃうんで。 본인의 투자 전략에 대해 담담하게 말하는 이 남자는 일본의 한 투자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본명인 코데가와 타카시보다는 BNF라는 닉네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은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빅터 니더호퍼에서 따온 것으로 그가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때 사용한 닉네임입니다. BNF는 20살 무렵 아르바이트로 모은 1,000만 원 정도로 주식시장에 입문해 몇 년 만에 2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만들어낸 일본 개인 투자자 역사상 가장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는 2005년에 발생한 제이콤 사건입니다. 당시 미주호 증권의 한 직원이 한 주당 61만엔에 한 주를 매도하려던 주문을 실수로 1엔에 61만 주 매도를 입력해 시세보다 무려 99%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유통주식 수보다 많은 41만 주가가 1엔의 시장에 던져지며 주가가 폭락했고 BNF는 이 기회를 빠르게 포착해 7,000주 넘는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주가가 빠르게 반등했고 그는 단 16분 만에 170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제이콤의 남자라는 별명과 함께 BNF는 일본 언론과 시장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인터뷰를 꺼리는 성격 탓에 많은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실적과 철학은 여러 방송과 잡지에 꾸준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BNF가 직접 언급한 트레이딩 원칙과 단타 매매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NF의 매매는 단기 매매 중심의 단타 매매입니다. 매매를 진행할 때는 기업의 실적이나 뉴스보다는 차트에서 본인이 익힌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합니다. 하루 5시간 이상 집중해서 매매를 할 때도 있지만 기회가 없다고 판단되면 하루 종일 모니터링만 하고 매매를 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BNF가 실제로 언급한 실전 매매 원칙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BNF의 매매 전략은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는 짧은 구간에서 빠르게 진입하고 빠르게 청산하는 방식입니다. 스윙으로 익절하는 것보다 짧고 반복적인 수익을 쌓는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합니다. BNF의 4가지 매매 원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하기 전 현재 시장에서 어떤 방향이 유리한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추세를 확인하고 거래량을 통해 수급의 강약을 파악합니다. 진입 시 손절 범위를 먼저 계산한 뒤 처음부터 전량 진입하지 않고 최대 3분할 진입을 염두에 둡니다.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손실 최소화를 더 우선하며 손절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매를 진행합니다. 손절 기준을 벗어나면 미련 없이 포지션을 종료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매매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매매를 되돌아보는 복귀를 진행합니다. 진입과 청산의 기준이 맞았는지 다시 확인하고 같은 실수를 막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BNF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기계적인 매매 마인드를 강조합니다. 그는 돈을 벌어도 기쁘지 않고 잃어도 별 감정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감정 개입을 최대한 차단하며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돈은 단지 숫자일 뿐이며 매매는 게임처럼 반복하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BNF는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결국 시장 상황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종목의 가치나 재료보다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보이는 차트를 우선해서 판단합니다. 시장을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흐름을 빠르게 감지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BNF가 시장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BNF는 자신의 수익을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매일같이 반복된 훈련과 매매 복귀가 있었습니다. BNF가 한 잡지사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자신만의 기준 없이 매매하는 건 도박이다. 기준이 없다면 먼저 기준부터 만들어야 하고 만들어진 기준은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반복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닌 기준대로 움직이는 습관, 그것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거래량을 활용해 매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거래량의 기본 개념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래량은 차트에서 수급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사고 파는 힘이 어느 쪽에 더 강한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단독으로 보면 신호가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캔들과 함께 해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거래량과 함께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캔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지 캔들은 양봉과 음봉의 힘이 균형을 이룬 상태입니다. 몸통이 거의 없고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게 특징입니다. 나오는 위치에 따라 추세 전환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락 추세 하단에서 도지 캔들과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 상단에서 도지 캔들과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많이 들어온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대 캔들은 한쪽 힘이 강하게 몰린 상태를 보여줍니다. 몸통이 길고 꼬리가 거의 없거나 짧게 달린 게 특징입니다. 장대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매수세가 강해지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매도세가 강해지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악형 캔들은 앞의 캔들을 완전히 덮는 형태의 캔들을 말합니다. 힘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로 자주 해석됩니다. 이전 캔들보다 큰 양봉 장악형 캔들과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매수세가 강해지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캔들이 나오면 더 큰 프레임에서 도지 캔들로 캔들이 마감하게 됩니다. 2시간봉 캔들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온 도지 캔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캔들보다 큰 음봉 장악형 캔들과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 매도세가 강해지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며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시간봉 캔들에서 확인해보면 거래량이 많이 나온 도지 형태의 캔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들 비교 없이 거래량을 좀 더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창에 비주얼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 또는 VRVP로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VRVP는 비저블 렌지 볼륨 프로파일의 약자로 직역하면 보이는 범위의 거래량 분포입니다. 현재 차트 화면에 보이는 구간에서 어느 가격대의 거래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선 지표를 더블클릭해 설정 탭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스 탭을 클릭하시면 VAH, VAL, POC가 있습니다. 우선 색상 구분을 위해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VAH는 핑크색, VAL은 푸른색, POC는 빨간색으로 설정해 줍니다. 오른쪽으로 설정된 플레이어스 먼트를 왼쪽으로 변경해 줍니다. 설정을 마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POC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OC는 포인트 오브 컨트롤의 약자로 직역하면 중심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쌓인 가격대로 시장의 중심처럼 작용하며 이 구간에서 유의미한 지지나 저항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VAH는 밸류 에어리어 하이의 약자로 직역하면 거래량이 많이 쌓인 구간의 상단이라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집중된 구간의 가장 윗부분으로 POC가 중심이라면 VAH는 거래량이 많은 구간의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전에서 저항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상승 돌파하면 그 위는 거래량이 적은 구간으로 가격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VAL은 밸류 에어리어 로우의 약자로 직역하면 거래량이 많이 쌓인 구간의 하단이라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집중된 구간의 가장 아래 부분으로 실전에서는 지지로도 해석되지만 하락 돌파되면 그 아래는 거래량이 적은 구간이라 가격이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매물대를 쌓지 않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은 매물대가 비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POC, VAH, VAL 모두 의미 있는 구간이지만 거래량이 많이 모인 핵심 가격대인 POC를 중심으로 가격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POC를 차트 분석에 많이 사용합니다. VRVP는 거래량을 쉽게 시각해주는 유용한 지표이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유료 결제를 하신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차트 범위 기준으로 거래량 분포를 보여주기 때문에 특정 매물대 구간 안에서 거래량 분포를 정밀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물대란 일정한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쌓인 구간을 말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로 표기한 구간을 매물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가격이 횡보하면서 형성되며 이후에 지지나 저항으로 자주 작용합니다. 특정 매물대 구간 안에서 거래량의 분포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FRVP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FRVP는 Fixed Range Volume Profile의 약자로 직역하면 고정된 범위의 거래량 분포라는 뜻입니다. 이건 트레이딩뷰 왼쪽 도구 탭에 있는 Fixed Ranged Volume Profile을 클릭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사용자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분석하고 싶으신 구간의 시작점과 끝점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 안에서의 정밀한 매물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도구도 VRVP와 마찬가지로 VAH, VAL, POC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해줍니다. 캔들이 어느 정도 횡보의 매물대가 형성되고 그 이후에 리테스트로 진입할 때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선 픽스드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을 사용해 매물대 구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물대를 쌓고 가격이 상승한 구간입니다. 매물대에 FRVP를 작도해 줍니다. FRVP를 클릭하고 매물대 범위 구간을 클릭해 줍니다. 눌림이 나올 때 POC 구간을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를 쌓고 가격이 하락한 구간입니다. 매물대에 FRVP 작도를 해줍니다.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 POC의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RVP는 범위를 직접 설정해서 매물대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횡보를 통해 매물대가 형성된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범위를 어디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POC 라인이 달라질 수 있어 범위 설정을 잘못하면 엉뚱한 구간에서 진입해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BNF 단타 지표는 FRVP의 단점을 계산해 단타 매매에 특화되도록 만들어진 지표입니다. FRVP는 매물대가 형성된 이후에 사용자가 직접 범위를 설정해야만 PO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NF 단타 지표는 이런 과정 없이 자동으로 중요한 가격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입니다. BNF 단타 지표는 최근 200개의 캔들 중에서 몸통이 큰 장대 캔들만 선별해 거래가 몰린 구간의 POC를 자동으로 표시해줍니다. BNF 단타 지표가 어떤 방식으로 POC를 잡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는 데이터를 정규 분포 형태로 나누어 분석하는 구조입니다. 정규 분포는 데이터를 평균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펴져 있는 분포 곡선입니다. 값이 많이 몰리는 중심부에는 빈도가 높고 양 끝쪽으로 갈수록 빈도가 낮아집니다. 이 개념을 활용하면 평균적인 구간, 강한 흐름과 약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데이터를 단순히 정규 분포로만 해석하게 되면 실제 매매에서 의미 있는 구간을 정밀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캔들 크기 기준으로 그룹 A, 거래량 기준으로 그룹 B로 분류해 분석합니다. 두 분포가 교차하거나 겹쳐지는 지점을 찾는 게 아니라 각 조건을 따로 분석해 중요도가 높은 캔들만 선별하고 그 안에서 거래가 몰린 구간을 POC로 표시합니다. 즉 조건을 나눠 데이터를 걸러내고 그 안에서 다시 핵심 가격대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단순 범위를 설정해 POC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지표와 달리 정밀도가 높은 분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FRVP와 BNF 단타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BNF 단타 지표는 생성되는 POC 라인을 캔들의 종가로 돌파하지 않으면 유효한 지지와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POC가 존재할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형성된 POC를 우선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매물대를 쌓고 강하게 하락이 진행된 뒤에 다시 반등이 나타난 구간입니다.
FRVP로 매물대 범위를 설정해 작도하면 해당 구간의 PO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 POC를 기준으로 숏을 진입했다면 추가적으로 나오는 상승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면 BNF 지표에서는 장대 캔들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두 개의 선이 생성됩니다. 하얀색 선은 장대 양봉으로 생성되는 라인이고 빨간색 선은 장대 음봉으로 생성되는 라인입니다. 빨간선 라인을 종가로 돌파한 뒤 눌림목에서 캔들의 종가로 이탈이 나오지 않아 매수 진입 타점을 제공합니다. 이후 반등이 나오고 하얀 선을 종가로 돌파하지 못한 구간에서 다시 매도 진입 타점을 제공하며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 매물대를 쌓은 뒤 상승이 나왔고 상단에서 다시 매물대를 쌓은 뒤 하락이 이어진 구간입니다. FRVP로 매물대 범위를 설정해 작도하면 해당 구간의 PO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눌림이 나올 때 POC를 기준으로 롱 포지션을 진입했다면 종가로 POC 라인을 돌파해 손실을 보게 되고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는 기준점이 없어 포지션을 진입 못하는 구간입니다. 반면 BNF 단타 지표에서는 장대 캔들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는 두 개의 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형성된 두 개의 선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눌림이 나올 때 POC 라인을 종가로 이탈하지 않아 매수 타점을 제공하고 이후 되돌림 반등 후 장대 음봉으로 생성된 POC 라인을 종가로 돌파하지 못해 매도 진입 타점을 제공하고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BNF 단타 지표에 형성된 POC 라인을 기준으로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테스트란 이전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고 장대 캔들이 나오면서 POC 표시 캔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라인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표시된 POC로 눌림이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표시 캔들 하단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지지선으로 작용하던 수평선을 장대 음봉으로 하락 돌파하고 표시 캔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라인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표시된 POC로 되돌림이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표시 캔들 상단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크게 하락이 나온 뒤 저항으로 작용하던 수평선을 장대 양봉으로 상승 돌파하고 표시 캔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라인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표시된 POC로 눌림이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표시 캔들 하단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하단으로 표시된 POC 라인과는 거리가 멀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표시된 POC로 눌림이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표시 캔들 하단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캔들의 고점과 저점이 모두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구간입니다. 캔들의 고점으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다시 POC 라인으로 눌림이 나왔지만 하락 추세를 돌파하지 못한 구간으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POC 라인을 돌파하고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표시 캔들 상단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BNF 단타 지표는 캔들의 POC 라인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 구간을 분석해 진입 타점을 제공하는 지표입니다.
DNF도 실제 매매에서 거래량과 함께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추세 흐름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동평균과의 지표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을 평균으로 내어 선으로 연결한 지표로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표입니다. 이동평균선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이동평균선인 SMA는 가장 일반적인 이동평균선으로 모든 가격을 동일하게 평균낸 선입니다. 지수 이동평균선인 EMA는 최근 가격에 더 큰 비중을 둬서 평균낸 선입니다. 펄 이동평균선인 HMA는 추세 변곡을 잡아주는 데 특화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중에서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수 이동평균선인 EMA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표를 추가하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을 클릭해 검색창에 지수 이동평균을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지표 설정을 위해 추가한 지표를 클릭하고 톱니바퀴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인풋 탭에 들어가서 길이를 200일로 수정해 줍니다. 모스 탭에 들어가서 색상은 보기 편한 걸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라색으로 두께는 세 번째 거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신 분들은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동평균선은 캔들의 위치에 따라 추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이며 이를 정배열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캔들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이며 이를 역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동평균선은 지지선이나 저항선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며 이동평균선으로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이동평균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며 이동평균선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온 구간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나 저항은 평균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돌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동평균선과 캔들과의 거리를 이격도 또는 이격거리라고 부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로 해석합니다. 이때는 추세 방향으로 신규 진입은 피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평균에 접근한 상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추세 방향으로 신규 진입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의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F 단타 지표를 공유받으신 분들은 POC 라인과 이동평균선 기능이 포함된 코드로 하나의 지표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표를 더블클릭해서 설정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풋 탭에서 POC 온오프, 이동평균선 온오프를 클릭하시면 POC나 이동평균선을 끄고 켜실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온오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종류 탭을 클릭하시면 단순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선, HMA 중에서 원하는 이동평균선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HMA 이동평균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일반 이동평균선보다 추세 변곡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길이 값은 200일로 설정되었지만 본인 매매 스타일에 맞게 기간을 조정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추세 방향에 따라 색상이 바뀝니다. 정배열일 경우 흰색, 역배열일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단순히 한두 번 돌파했다고 바로 색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캔들이 이동평균선을 4개 이상 연속 돌파가 이어졌을 때 색상이 변하는 지표입니다. 해당 구간에서도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했지만 색상은 빨간색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조합해 더 안전하게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하얀색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장대의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표시 캔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라인이 아직 형성되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표시된 POC로 눌림이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표시 캔들 하단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빨간색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전에 한 차례 반응이 나왔던 POC 라인까지 되돌림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가깝고 동시에 POC 라인이 중첩되는 위치로 매도에 들어갑니다. 표시 캔들 상단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BNF 단타 지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현물 매수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리플 4시간봉 차트입니다. BNF 단타 지표에 자동으로 생성되는 POC 라인을 기준으로 추세가 유지되는지 꺾이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장기 이동평균선은 하얀색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만 사용한다면 포지션 진입이 불가능한 위치입니다. 하지만 BNF 단타 지표를 사용하면 가격이 크게 반등한 뒤 하단에 표시된 POC 라인을 종가로 돌파하지 않으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유지되고 장대 음봉 캔들과 함께 표시되는 빨간색 POC 라인이 나오면 포지션을 전부 종료하시거나 신규 진입을 피하시면 됩니다. 이 지표를 사용하시면 추세 지속 유무를 손쉽게 파악해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현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추세가 꺾이는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을 피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BNF 단타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코드 형태로 제작된 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BNF 단타 지표를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BNF 단타 지표와 차트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BNF 단타를 입력해 주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작도와 지표를 활용한 실시간 차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어제 이더리움이 상승이 나오기 전 상승형 패턴인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차트를 분석해 진입 구간과 손절가를 모두 제시한 분석입니다. 이후 4% 넘는 큰 반등이 나왔고 현재 수익 중인 상태입니다. 브리핑을 참고하셔서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지표를 공유받으신 분들은 코드 전체 복사를 위해 컨트롤 A,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해 줍니다. 트레이딩뷰 하단 파인 에디터 클릭, 우측 최대화 버튼을 눌러 창을 넓혀줍니다. 기존 코드를 컨트롤 A, 딜리트로 삭제한 후 받은 코드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차트에 넣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BNF 단타 지표와 이동평균선을 함께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표 등록은 PC와 휴대폰 모두에서 가능하고 코드 등록이 처음이신 분들도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1분 안에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 짧은 설명, 글귀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스레드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접속하시는 방법은 차트고릴라 채널 상단 배너에 있는 차트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신 뒤 스레드 항목을 눌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